카메라가 이상해. 왜 어디 자꾸 다녀야 돼? 어떻게 나가야 돼? 아니 이게 아니고 여긴가? 바야흐로 산나물철이 돌아왔다. 따뜻한 봄 날씨가 며칠 지속되니 숲속에 자라는 눈개승마가 눈에 띄게 자랐다. 눈개승마는 우리 숲에서 기르는 다양한 종류의 산나물 중에서도 눈을 뚫고 올라온다는 그 이름처럼 가장 먼저 수확을 하는 귀한 산나물이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눈개승마가 밤새 얼마큼 자랐나 확인하러 돌아다니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눈개승마가 눈에 띄게 자라며 중대한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고라니들이 눈개승마를 무차별적으로 뜯어먹기 시작한 것이다. 원래 고라니는 눈개승마를 즐겨 먹지 않는다. 하지만 3월 중순인 지금은 숲속의 고라니들이 먹을 새순이 많이 자라지 않아 혼자 푸르름을 자랑하는 눈개승마가 고라니들의 타겟이 된 것이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고라니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이렇게 지푸라기를 살짝 덮어주기도 했지만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새 순을 끊어먹고 있으니 온 가족이 다 같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부터는 밤새 호랑이 울음소리를 녹음한 스피커를 재생하기 시작했고 곳곳에 개들을 메어놨다. 큰 효과가 있을지는 며칠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대부분의 농작물들이 그러하겠지만 봄철 산나물, 특히나 우리처럼 숲에서 인간 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간의 이상 기온이라도 작물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작년에 강원도 지역의 눈개승마 재배 농가에서는 4월 초 때 아닌 추위로 인해 흉작 피해가 상당했다고 한다. 매 순간 느끼는 거지만 농사는 하늘의 뜻이다. 숲에서는 매일 점검하는 것이 일이다. 점검하고 돌아서서 또 확인하고 2번, 3번 체크한다. 엄마와 나, 아빠 각기 숲에서 제 역할이 있으나 농번기가 시작되는 봄철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숲속 이곳저곳을 감시한다. 유난히 잘 미끄러지는 날이 있다. 이날은 숲에서만 4번 정도 미끄러졌었다. 전날 비가 왔던 것도 아닌데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넘어질 때면 꼭 숲이 나에게 장난을 거는 것 같다. 어떻게 나가야 돼? 아니 이게 아니고 여긴가? 일단 와보라. 난로불을 피우는 횟수와 시간이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숲속의 은근한 추위는 4월 말까지 계속된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장작으로 쓸 땔감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다. 장작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비라도 와버리면 낭패다. 젖은 장작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거 있잖아. 한 사람이 이달 말에 심을 수미감자, 씨감자를 확인했다. 올해부터 산속에 식재할 눈개승마 싹이다. 매일 물을 주니 눈개승마 싹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 있다. 노지 표고 재배는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들었다.
봄철에 자라는 화고버섯이 예쁘게 피었다. 화고는 표고버섯의 가시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모습이 마치 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고 중 최고로 치는 백화고는 수분 함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그 건조함이 바로 순백색의 팝콘 같은 백화고를 만든다. 우리 표고버섯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오염원이 없는 숲 노지에서 기르고 있어 자연산에 가깝고 무엇보다 물을 한 방울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표고버섯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을 절대 잊지 못한다. 우리 가족 밥 반찬으로 먹을 표고버섯을 열심히 따본다. 숲에서 자연인처럼 살며 누리는 특권이자 사치이다. 영하 21도에 육박하는 추운 겨울이었지만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고 엄마는 어김없이 모종 트레이에 온갖 씨앗을 심었다. 모종 트레이의 개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엄마의 실험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수순의 숲은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육이보다는 바위솔을 선호한다. 다육이와 바위솔의 가장 큰 차이는 물이다. 다육이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바위솔은 물이 있는 계곡에서 자라는 이끼이다. 오늘은 자리 이동이 있는 날이다. 우리는 동식물을 막론하고 숲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원래 자리를 그대로 보존하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숲 2호 반려견인 둥이의 이사를 오늘 감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유인즉 저녁에 고라니 퇴치용으로 숲속에 호랑이 울음소리를 틀어놓게 되었는데 호랑이 울음소리에서 나오는 주파수 때문에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호랑이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곳으로 멀리 이사를 시켜주기로 한 것이다. 야생동물들이 확실히 신체 감각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다는 것을 숲에 살면서 제대로 느끼게 되었다. 산나물들과 꽃들을 지키라고 숲 깊은 곳에 개를 묶어놨었다. 야생동물들이 처음에는 겁을 내고 안 나타났지만 이내 개가 묶여있어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학습한 뒤에는 개집 근처까지 와서 유유자적하게 풀을 뜯더라. 그걸 우리 순진한 둥이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말이다. 반면 우리 숲 1호 반려견 곰취는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맹견이다. 작년 가을에는 일주일에 고라니 2마리, 너구리 2마리씩을 척척 잘도 잡았었다. 하지만 야생동물로부터 광견병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어 지금은 묶어 기르고 있다. 짐승을 당신 목숨처럼이나 아끼고 보살피는 아빠의 호의 아래 우리 숲 2호 반려견 둥이는 안전하게 새 보금자리로 이주했다. 워낙 자리 이동을 싫어하는 아이라 며칠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우리가 저를 위해 이사를 시켰다는 것을 알아줄 것이다.
숲속에 만들어둔 꽃밭에 5월에 꽃이 피는 디기탈리스를 심었다. 엄마는 같은 꽃밭을 매년 정리해서 다른 종류의 꽃을 심고 그렇게 전혀 다른 분위기의 꽃밭을 만든다. 매년 다른 꽃을 심지만 철칙이 있다. 봄, 여름, 가을 3계절 내내 꽃이 피는 꽃밭을 만들 것. 그러려면 꽃들의 개화기를 잘 고려해서 꽃을 심고 배치를 해야 한다. 언뜻 보면 무심하게 심어져 있는 꽃 같아도 사실 거기엔 나름의 규칙이 숨어 있는 것이다. 수순의 숲도 그런 숲이 되고 싶다. 부담스럽지 않게 무심한 듯 존재하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는 숲에 사는 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숲 말이다.